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대개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이름을 꿰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신문기나 보고 낯살이나 먹은 사람들이라면 그 부인들의 조남까지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치스카 여사, 품이 넘치는 영부인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척이었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따르면 매우 심술궂은 면모도 지니고 있었고 가끔 박시석 남편과 육박전을 벌이기도 하셨다는 유경수 여사. 내 남편을 보면 링컨이 생각이 나요 라는 세기의 망언으로 국민들을 허탈하게 했던 이순자 여사. 조용했던 것 같지만 베갯머리 송사에 능했다는 전설도 있고 취임식에 참석한 그 옷차림 그대로 은밀하게 광주에 가서 망월동 묘지에 참배를 했다는 사연도 전해지는 김옥숙 여사. 아들 김현철이 구속될 때 말고는 정치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전해지는 손명순 여사. 좋은 아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남편의 평생의 동지에 더 가까웠던 이희호 여사.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냐 하는 남편의 연설에 눈물을 흘렸던 빨갱이의 딸 권양숙 여사. 그리고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왼손을 오른쪽 가슴에 대는 파격을 선보이셨던 김윤옥 여사. 그리고 현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충 다 든 것 같지만 두 명이 빠져 있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의 부인 홍기 여사와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가 그분들이죠. 남편들이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고 1년 아니면 몇 달 만에 군인들의 등살에 밀려났기에 부인들의 존재감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만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의 일생은 결코 녹록치 않은 역사를 휘감고 있습니다. 우선 공덕귀 여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신학자였습니다. 창씨 계명을 거부하는 등 일제 눈에 거슬려 투옥당하고 고문을 받은 적도 있는 당찬 여성이었고 해방 후에는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유학 갈 꿈에 부푼 학구파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피아노, 수영 등 못하는 게 없어서 만가지 약장수란 별명까지 있던 그녀의 꿈은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즉 결혼 따위는 애시당초 그녀의 뜻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를 둘씩이나 둔 14살씩이나 연상의 호라비가 그 앞길을 막습니다. 2대 서울시장 윤보선이었습니다. 공덕귀는 애초에 결혼할 마음이 없었던지라 윤씨 가문에서 보내오는 매파들을 매번 물리쳤는데 그녀의 후원자 노릇을 하던 목사가 공덕귀의 유학 서류를 빼돌린 사태에 직면합니다. 문제의 목사는 공덕귀가 미국 유학을 떠나는 것보다 윤보선의 아내가 되기를 더 원했던 거죠. 공덕귀 본인도 결국은 이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안국동에 남아있는 윤보선 가의 99칸 기와집은 그녀에게 일종의 기왕처와 같았습니다. 활달하게 걷던 걸음걸이마저 조신조신하게 교정을 당했다고 하니 알만합니다. 그래도 남편 사랑받으며 아들 둘 낳고 삶을 채워가던 그녀는 남편의 지위에 따라 벼랑간 영부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치인이었지만 유세 현장 한번 나가본 일이 없었고 관저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안국동 집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시절 내내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조롱안의 새라고 표현한 시절이었죠. 하지만 공덕귀 여사의 이름이 빛을 발한 것은 오히려 남편이 대통령직을 잃은 뒤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현역 야당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은퇴한 후에야 공덕귀 여사는 그야말로 독수리처럼 날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얼어붙은 유신 이후 1974년 5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초대인권위원장 자리를 맡으면서부터 공 여사는 영부인 출신의 민주투사로 자리 잡습니다. 민청학년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자 이를 계기로 여사는 구속자 가족협의회 회장이 됐습니다. 이후 공덕귀 여사는 가장 위험한 시위 현장을 골라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왕년의 대통령 영부인을 함부로 다루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맨 앞에 서서 경찰의 방패를 가로막았고 휘두르는 몽둥이 앞에 머리를 디밀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가장 가슴 아파했던 사건은 인혁당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8명의 목을 매달아 버리고
시신조차 내주지 않은 야만의 현장에 분노한 그녀는 동토의 공화국 곳곳을 뛰어다니고 호소하고 울부짖고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루는 단 8명의 여자만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데 갑자기 후배 옆구리를 찌르면서 공덕기 여사가 나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나는 버스 탄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 그럴까? 아마 공덕기 본인도 자신의 일생을 종잡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망한 나라의 군인의 딸로 태어나 청상 과부가 된 어머니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자랐고, 가난한 전도사의 아내로 궁핍 속에 죽어가는 언니를 앞서 보냈고, 오랫동안 키워온 신학자의 꿈에 부풀던 중 갑자기 99칸 대갓집에 맏며느리가 되어 대통령 영부인까지 올랐던 사람. 그리고 늙음하게는 젊었을 때 자신이 함께하리라 맹세했던 낮은 자들,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서 거리에 서야 했던 그녀는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뭐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혼돈은 남편으로부터 왔습니다. 광주항쟁을 거친 후 집권한 전두환은 온갖 감언인설로 윤보선을 꼬드겼고, 노육이 들었던지 윤보선은 덥석 그 말에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공덕기는 두 아들과 합동으로 제발 가만히 계시라고 말렸지만 여든 노인 윤보선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원룡 목사가 자서전에서 자초적으로 언급했던 윤천지강, 유신 때 용감했으나 오공 성립 이후 기묘하게 변했던 윤보선, 천관우, 지학순, 강원룡의 일원이 된 남편 때문에 그녀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동료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던 안국동 집을 멀리하고 발을 끊게 된 겁니다. 아마 그녀는 그 즈음에도 대체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할까라고 독백했을 것 같습니다. 1997년 11월 24일 대한민국 4대 대통령 영부인 공덕기 여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탄식하며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꼭 무엇을 이루어야만 잘 산 것은 아니겠죠. 그녀는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어울리는 퍼스트레이디였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과 영부인이 탄생할 겁니다. 영부인을 무슨 국모로 부르는 데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란 모를까, 영부인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술집에 나가던 여성이라도 사랑으로 맺어져 결혼한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감동적인 러브스토리이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범죄에 얽히진 않을 정도의 정직함을 갖추고 아울러 유지하다를 yuji하다라고 쓰는 지적 순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힘 있는 자들의 주가 조작이 아니라 공덕기 여사처럼 낮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절규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미덕을 지닌 영부인을 지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